안녕하세요. 수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종범은 선동열과 함께 기아의 영구 결번이 된 선수로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선수 시절에 보여줬었는데요. 그만큼 전국적인 인기를 한몸에 모으기도 했었고 많은 광고도 촬영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올스타 전에서 장나라가 시구했을 때 이를 풀스윙으로 받아쳐서 이미지가 한번 나락간 적이 있었는데 올해 이를 뛰어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즌 중에 KT 위즈의 코치직을 사퇴한 것인데 JTBC가 제작하는 최강야구의 2025 시즌 최강몬스터즈 감독으로 합류를 해버린 것입니다. 프로팀 코치가 계약 기간도 다 채우지 않고 시즌 도중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것도 모자라 사임 이유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라는 일말의 책임감마저 망각해버린 이 전대미문의 행보에 KT 팬들은 물론이고 대중들 심지어 야구계 관계자들까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정말 많은 이종범 및 최강야구 제작진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오고 여론도 안 좋아지자 KT의 이강철 감독은 이종범 코치가 나가도 공백은 없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이종범도 한국 야구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인터뷰를 하며 본인을 변호했지만 이미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국민적 사랑받다가 이미지 나락간 유명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윤성빈입니다. 윤성빈은 우리나라의 스켈레톤 선수로 아시아 최초의 올림픽 썰매 종목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요. 2012년 스켈레톤에 입문하여 3년 8개월 만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으며 5년 5개월 만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랐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에 입문한 지 5년 8개월 만에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썰매 종목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헬멧도 아이언맨을 본뜬 헬멧과 수트를 사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었는데 아이언맨의 감독을 맡았던 존 파브로 감독 역시 본인의 트위터에 윤성빈의 아이언맨 헬멧을 보고 트윗을 올리기도 하고 월트 디즈니 공식 SNS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인피니티 워의 프리미어에 참석해 로다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덕의 위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상의 위치에서 유유자적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유튜브까지 오픈하며 사랑을 받는데요. 이렇게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100만 뷰가 훨씬 넘는 영상들을 제작해 가면서 유튜버로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2023년 머슬핏은 사기라며 근육이 있어야 머슬핏이 되는 거라며 옷을 입었다고 머슬핏이 되는 거는 사기라는 발언을 했었다가 잭 스미스의 머슬핏 광고를 촬영하여 잠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 프로필 찍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다고도 하고 제로음료는 그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등 개인 취향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여 작은 논란들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올해 3월 캥거루족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면서 그의 이미지는 크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식사를 하면서 한 스태프가 나는 캥거루족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고 윤성빈이 캥거루족이 뭐냐 라고 궁금해하자 스태프가 나이 들고서도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 거다 라고 설명해 주자 돈이 없어서냐 막 써서냐 왜 돈이 없냐 일을 하는데 왜 물가가 비싸서인가 라며 스태프를 나무라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보통 캥거루족이 많다라는 발언을 들으면 일반적인 경우엔 본인이 캥거루족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실업, 청년 소득 문제가 커지고 있구나 경기가 좋지 않구나 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윤성빈처럼 독립을 왜 안 해? 돈이 없어서야 막 써서야 등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을 텐데요. 심지어 윤성빈 본인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선수 생활을 하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엘리트 체육의 혜택을 크게 받은 케이스다 보니 네가 그럴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받게 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영상의 댓글창을 막았고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아예 영상을 삭제해버리는데요. 그리고 그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업로드했는데 본인은 절대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본인이 무지한 점이 많아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기 위함이었다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올린 영상들의 댓글들은 악플로 가득 찼고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 1대9를 차지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결국 이 짤은 하나의 밈이 되어버렸는데 산불 기부 왜 하는 거야? 불 끄고 다시 집
집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군대가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니들이 능력 부족해서 군대 가놓고 왜?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라고? 윗집도 사버리면 되잖아. 등등 여러가지 변형된 모습으로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 떡락한 스포츠 선수로 추신수 선수도 있는데요.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공한 우리나라 선수 중 한 명으로 아시아인 최초 20-20 클럽에 들기도 하고 아시아인 최초로 200홈런을 치기도 했으며 아시아인 최장인 52경기 연속 출루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우며 전국민적인 응원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2010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도 공을 세워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었는데요. 그런데 2011년 5월 미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서 그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이없이 취한 채 경관에게 길을 묻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의 추격 끝에 체포된 건데요. 이후 술에 취한 채 경관에게 한국에 알려지면 나는 끝이다. 무엇을 원하냐? 라는 볼썽사나운 말을 한 것이 알려지며 더 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차출되어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은 뒤 그 후로는 절대로 국대로 활동하지 않으면서 안티 지분을 늘리기도 했는데요. 그는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서 나는 언제라도 다시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뛸 것이다 라는 말을 했지만 2013년 WBC를 앞두고 팀 적응과 새 시즌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출을 거부합니다. 이후로도 열린 수많은 국제대회에서도 단 한 번도 국대로 출전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욕을 먹는 것으로 두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가 있는데요. 추신수의 장남인 앨런 추와 차남인 에이든 추가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이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현지인으로 자라왔기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욕먹을 짓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같은 미국 현지인으로 자란 딸은 그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결국엔 병역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게다가 안우진 옹호 발언을 하였다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등 여러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와 SSG 랜더스에 입단해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이끄는 등 한국에 들어와서도 큰 활약을 했지만 그의 성대한 은퇴식 기사에도 그에 대한 축하의 이야기보단 그를 조롱하는 댓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진스입니다. 유진스는 2022년 7월 혜성처럼 나타났던 걸그룹으로 나오자마자 내는 노래마다 히트를 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게 되는데요. 유진스 로고인 이 토끼 모양 노트북이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기억도 납니다. 2023년엔 유진스의 슈퍼샤이가 한국갤럽에서 뽑은 올해의 가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진스의 인기는 하늘을 뚫고 올라갔었는데요. 디토, OMG, 하이보이 세 곡을 차트에서 1, 2, 3위 줄 세우는 기염을 토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유진스의 인기의 절정은 작년에 진행했던 도쿄돔에서의 공연이었다고 봐도 될 텐데요. 특히나 한이가 푸른 산호초를 부르는 모습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스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23년 SBS 인기가요 무대 도중 아이폰을 통한 촬영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당시 유진스는 아이폰 광고 모델이었고 이런 행위가 광고 활동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됩니다. 결국 SBS 인기가요가 법정 중징계인 주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트곡 중 하나인 버블거미 샤카탁이라는 밴드의 곡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펼쳐지기도 하고 진스라고 하는 옛날 멕시코 그룹의 콘셉트와 안무를 모방했다는 의혹도 나왔었는데 정말 빼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스라는 그룹과 많이 닮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곁에는 항상 붙어다니는 미니진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었는데요. 유퀴즈에 뉴진스가 초대받았을 때도 출연을 하는 등 본인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이브라는 그룹이 있고 그 산하 레이블로 어도워라는 회사가 있고 그 어도워라는 회사의 대표가 미니진이었었는데요. 어도워라는 회사를 이끌면서 뉴진스를 탄생시킨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니진과 하이브 간의 여러가지 법적
법적 소송이 벌어지면서 둘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안고 멀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어른들의 싸움에서 뉴진스가 중간에서 보였던 행보였는데 무조건 미니진의 편을 들면서 하이브를 까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뉴진스는 기습 라이브를 통해 방시혁과 하이브의 선전포고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뉴진스의 한이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본인이 차별을 받았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 등 미니진 없인 못살아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였던 건데요. 게다가 아예 하이브를 나가겠다며 독자 활동을 펼치겠다는 발표까지 합니다. 법원에서 뉴진스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NJG라는 희한한 이름을 달고 나와서 활동을 하려고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선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하이브를 통한 활동이 아닌 독자 활동을 하게 될 시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게 됩니다. 결국 뉴진스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빠졌고, 뉴진스가 광고를 했던 자리들은 다른 뉴페이스들로 빠르게 대체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뉴진스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